때는 명나라에서도 가장 꼴통 황제로 꼽히는 만력제 시기, 황궁에 보관된 규화보전을 웬 강 큰 놈이 훔쳐갑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황제가 이걸 알았다간 권력을 서창에게 빼앗기고 자신들의 모가지도 무사하지 못할 처지에 놓입니다. 동창의 수장 고금복과 그의 수하 부양제는 아무나 잡아서 그 책임을 묻기로 작정합니다. 그 아무나로 찍힌 인물은 얼마 전 퇴직한 임진남입니다. 그가 범인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동창은 임진남의 염색 공장을 포위하고 요놈들을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사실 임진남 얘가 범인 맞습니다. 동창은 공격할 때를 기다리는데 화산파 영호충과 악영산이 그 틈새를 뚫고 연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서부 악불군이 보낸 편지와 서포 하나를 전해주는 간단한 것인데 악영산은 그만 편지를 잃어버렸고 임진남이 소포를 열자 최루가스가 살포됩니다. 영호충은 신분 확인차 화산파의 건법을 보여주고 잠시 그 집에 머무르는데 영호충은 이미 임진남이 밖에 동창들과 대치 중인 걸 파악하고 빠져나갈 찬스를 기다리죠. 술을 좋아하고 끝없이 여자가 꼬이던 영호충은 허광궐 버전에서는 확실히 듬직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영호충과 삼의 악영산과의 관계는 소우강호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입니다. 허광궐의 영호충은 악영산의 큰오빠와 같습니다. 소우강호의 많은 영호충들이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은 전형적으로 막내 동생을 아끼는 오빠처럼 변화했고 악영산 역시 다르지 않죠. 악영산뿐만이 아니라 영영과 영호충의 관계도 썸만 타다 끝나는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남녀 상열지사는 멀리 던져놓은 듯합니다.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서사의 포인트도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강호에 떠도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황궁의 규화부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임평지 가문의 벽사공포도 동방불패가 소유한 규화부전도 이 영화에선 등장하지 않죠. 동방불패판 규화부전은 어디로 갔는지 영화의 마지막에 추측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악영산이 길에 흘린 편지를 주운 사람은 동창입니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리는 함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서로 간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상황을 오해하면서 사건들이 이어져 발생하죠. 이때 동창의 진영에 우악권파의 맹주 좌냉선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동창의 수하가 되어 있고 여전히 무공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동창의 대빵 고금복은 좌냉선에게 규화부전을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한밤중이 되어 영호충과 악영산은 연포방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좌냉선이 남의 지붕을 깨부수고 나타납니다. 그 순간 악영산은 깜짝 놀라서 화약에 불을 붙여버리고 집은 몽땅 날아가죠. 수하들을 거의 다 잃은 좌냉선과 밖에서 대기하던 동창은 이 또한 임진남의 계략이었다고 오해합니다. 동창이지만 겁은 정말 많습니다. 영호충과 삼해 그리고 임진남은 좌냉선의 추격을 피해 도망갑니다. 임진남은 규화보전을 훔쳐서 집안 좀 일으켜 보려고 하다가 멸문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임진남은 이 영화에선 좀 억울하게 캐릭터가 바뀐 케이스입니다. 멸문지화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도둑까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는 영호충에게 집안에 가보가 있는 장소를 아들 임평지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죽습니다. 황궁의 도서관에서 사라진 규화보전이 당당히 주인공인 관계로 이 영화는 명나라 동창이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동창의 설정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동창의 내시 고금복은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수하 구양전에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사건은 점차 눈덩이가 되고 양측 진영의 시체들이 즐비하게 쌓여갑니다. 구양전 장하군은 이 책임을 1월 신교에게 이미 전가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사건은 이제 눈덩이가 아니라 히말라야산이 돼가는 듯합니다. 고금복은 그래도 구양전보다는 머리가 좀 돌아가는 듯 몰래 벌려야 할 일들을 크게 만드는 걸 못마땅해 하죠. 음흉한 구양전과 나름 너그러운 고금복입니다. 보통 소호강호를 코믹한 90년대의 전형적인 홍콩 영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적진의 상황을 알 수 없어 발생하는 황당한 오해와 실수는 한바탕 웃기기만 하는 개그를 넘어섭니다. 이 코믹한 요소들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죠.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이기에 소우강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우강호의 원전이고 어디까지가 창조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그만큼 원전과 창조를 잘 이어붙인 이야기 되겠습니다. 특히 동창 인물들의 설정은 앞을 예측할 수가 없죠. 영호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는 1월 신교의 동네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악불군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호충을 배를 타기로 하는데 좌냉선도 1월 신교를 찾아 배 한 척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진짜 1월 신교 사람 곡양이 있었죠. 규화보전 분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창이 만들어낸 가짜 사건들은 이제 점점 진짜와 섞여 들어갑니다. 은폐를 하려던 곡양과 유정풍은 좌냉선에게 패배하고 영호충에게 검은고와 소우강호 악보를 물려줍니다. 이 장면에서 그 아름다운 소우강호를 들을 수 있고 무협세계를 정의한다고도 할 수 있는 명언이 탄생하죠. 풍랑이 없으면 강과 호수를 잃을 수 없고 은원이 없으면 호걸이 나올 수 없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의 소우강호 버전인 듯합니다. 영호충은 악영상과 함께 버려진 건물로 들어가 동창을 피합니다. 그곳에 있던 거지 할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던 영호충은 풍청량이라는 그에게서 독고구검을 얻어갔습니다. 풍청량의 독고구검은 결투에서 패한 경험에서 만들어진 검법이며 사람의 이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니네 못된 사부 악불군에게 풍청량이 누구냐고 물어보랍니다. 할아버지도 참... 할아버지의 독고구검은 그 위력에 비해서 상당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강호에는 보통 쾌검이라고 불리는 무사가 따로 있지만 영화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쾌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액션이 빠르죠. 그러나 소우강호는 영호충부터 시작해서 검술이 그닥 빠르지는 않습니다. 계속 되감기해서 동작을 따라하면 화산검법 정도는 가뿐히 배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좌냉선이 엉뚱하게 1월 신교를 추격하는 동안 얌체구양전은 임평지를 고문해서 연포방에 영호충도 있었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는 임평지인 척 화산파에게 접근합니다. 악불군은 임평지란 소리에 눈을 빤딱이며 그를 반기죠. 그들이 가짜 가족상봉을 하는 동안 1월 신교의 이명령은 묘족의 마을로 돌아옵니다. 살짝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이명령. 허광걸도 좀 사갔으니 커플로도 잘 어울리겠습니다. 남자 발김증이 있는 남봉왕은 악영산이 남자인 줄 알고 납치에다 옷을 살며시 벗기는데 여자야. 실망을 금치 못하는 남봉왕. 영호충의 방에 잠입한 남봉왕은 1월 신교에 문양이 새겨진 검은고를 발견하는데 그가 방으로 돌아옵니다. 눈치 뒤지게 빠른 영호충은 남봉왕이 방에 숨은 걸 알고 그녀 위에 앉아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악불군은 임진남의 유언을 듣기 위해 영호충을 요리조리 꼬시지만 영호충 역시 요리조리 규율 핑계를 대고 이를 피합니다. 333개의 규율을 가진 화산파는 어떤 조항을 들이대도 다른 조항이 이를 금지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화산파 규율을 영호충이 더 잘 해석했는지 악불군은 찍소리도 못하죠. 영호충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악불군은 지붕 위에서 영호충이 구양전에게 임진남의 유언을 전해주는 걸 엿듣습니다. 구양전은 영호충이 먹을 술에 독을 타서 입막음을 준비합니다. 악불군도 임평지가 자기보다 먼저 규화보전을 찾을까봐 악영산을 신부로 주겠다고 그의 발목을 붙잡죠. 열받은 악영산은 영호충에게 도망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독이 든 술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영호충이 과연 마실지 아니면 다른 사제나 악영산이 마셔버릴지 서스펜스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서스펜스는 끝나고 영호충은 결국 녹주를 마시죠. 영호충 주량에 한 잔으로 끝나진 않았겠습니다. 구양전은 외삼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발을 빼는데 악불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삼촌을 보러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 규화보전이 있으니 악불군도 그리로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들을 막는 1월 신교 사람들을 가차없이 두동강 내는 악불군은 앞으로 처맞을 매를 벌었다고 봅니다. 화가 난 영령은 영호충에게서 곡양의 행방을 캐고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경을 헤매는 사이에 나온 자백은 고경과 그가 친분이 깊은 사이라는 것이었죠. 이제 영영은 영호충을 살리려고 해독약 주입 용도로 마우스-투-마우스 기법까지 총동원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일월신교의 본거지를 찾아온 좌냉선은 영호충을 추격하지만 남봉황의 벌에게 둘러싸여서 영영에게 한 방 맞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동창의 고금복은 조지의 외삼촌이 되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악불군을 맞이합니다. 느낌이 쎄했던 악불군은 감히 동창의 대빵에게 사돈간의 예절이랍시며 절을 받아먹습니다. 고금복은 전부터 부하의 지나친 잔대가리를 지적하고 있던 판국이었는데 이제 악불군에게 절까지 해야 하니 그 속은 제대로 빡쳤을 겁니다. 부양전은 몰래 임진남이 말한 장소로 향하는데 또 다른 복면의 남자가 그의 뒤를 밟습니다. 복면 안 까봐도 악불군이겠죠. 부양전이 순진하게 규화보전을 꺼내서 확인하는 순간 악불군이 잽싸게 뺏어갑니다. 마침 도착한 영호충은 수상한 복면의 악불군과 한판 붙는데 둘 다 주머니는 하나도 없었는지 소강호 악보와 규화보전은 땅에 떨어집니다. 악불군은 소강호 악보를 잘못 집어들고 회피해서 떠납니다. 영호충은 악영산의 소매 안에 규화보전을 숨깁니다. 부양전은 죽은 줄 알았던 영호충을 보고 뒤로 숨고 내시 고금복도 이측 난간에서 화들짝 놀라는데 그의 움직임은 경극의 인물처럼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고금복은 영호충의 말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점을 잡아내고 악불군이 규화보전을 채갔다는 점을 간파하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고금복은 완벽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의문을 던지는데 역시 동창의 수장답습니다. 다시 나타난 악불군은 여기서 또 동창의 고금복과 예절 논쟁에서 패합니다. 악불군이 억지 예절을 논하자마자 고금복은 모두 관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명령하죠. 다시 멋진 내시 옷으로 갈아입은 고금복은 갑자기 악불군을 조정관리로 임명해버립니다. 고금복은 조정관리가 되면 윗사람에게 절을 천번하는 황궁의 규범이 있다고 공가를 치고 악불군에게서 천번의 절을 받아먹습니다. 복수혈전을 단행한 무순의 해피한 얼굴, 어찌 그가 귀엽지 않을까요? 악불군은 영호충을 제압하기 위해 화산 검진을 펼치라고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악영사는 더 이상 못 참고 규화보전을 꺼냅니다. 잽싼 몇몇 놈들이 규화보전을 향해 달려드는데 이놈들은 당연히 악불군과 동창의 고금복입니다. 악불군과 무공을 펼치는 내시의 관복은 거의 걸레가 되다시피 하는데도 그는 누구도 감히 조정관리를 이길 순 없다합니다. 동창의 수장이라는 권력은 규화보전을 넘어서고도 남는 것인가 봅니다. 규화보전은 악불군의 손으로 넘겨지고 지붕을 뚫고 솟구치던 그는 또다시 규화보전을 떨어뜨립니다. 악불군은 실수에서 배운 게 전혀 없는 양반이죠. 그 밑에 있던 고금복이 이를 낚아채고 규화보전이 무사한지 살펴봅니다. 규화보전을 되찾기 위해 그 많은 피를 뿌렸는데 규화보전은 얼룩 하나 없다고 안심하는 고금복을 보니 얌전히 도서관에 반납할 건가 싶습니다. 남봉황은 내시에게 총을 쏘았지만 어머나 터미네이터 내시는 총알을 다시 튕겨내서 그녀를 쓰러뜨린다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회주의자 구양전은 조총으로 자신의 상관의 머리를 뚫어버리죠. 구양전은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개가 자기 자신이었네요. 이미 머리도 뚫려 가슴도 뚫린 내시를 더 패는 영호충과 영영. 그 와중에 규화보전은 날아가서 구양전 앞에 떨어집니다.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싶었던 내시가 왜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던 차에 악불군이 되돌아옵니다. 악불군은 영호충에게 여전히 사제간의 예의범절을 따져 묻습니다. 흥청량과 형제가 된 영호충은 이제 악불군의 제자가 아니라 회사숙이니 예의를 갖추라 하고 독고국범으로 그를 제압하죠. 영호충은 화산파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화산파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악불군이거든요. 권력에 굶주린 놈들이 쌈박질하고 죽이는 동안 그들은 소강호 악보를 규화보전으로 착각하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정작 소호광호 악보는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노래하고 있죠. 규화보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비애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찾아 세상에 증명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호광호 악보를 걸레를 만들어버리는 악불구는 여전히 살아있고 동창 내시는 가루가 돼서 죽었습니다. 이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던 고금복은 구양전이 싼 똥을 치우다가 가신 거죠. 그는 여러 사람의 죽음에 충분히 책임이 있지만 규화보전 때문에 그 많은 피를 뿌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불군보다 구양전보다 100번 나은 인간입니다. 구양전은 규화보전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설마 구양전이 동방불패 임청화로 되돌아오진 않겠죠?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